아침 7시 42분 민석은 회사 메일함에서 평소보다 부드러운 제목의 전환 안내문 앞에 멈춰섭니다. 메일은 지원과 효율화를 말하지만 민석에게는 인력 재편과 희망 퇴직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맞은편의 수연은 위로금 액수보다 대출과 보험료와 생활비가 몇 달을 버티는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민석은 AI로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영상들을 넘기며 사표 이후의 삶을 처음 상상합니다. 그날 밤 AI는 사업 아이디어와 로고와 소개문을 순식간에 쏟아내지만 화면 밖의 고객은 아직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석은 첫 질문을 바꿉니다. 퇴사해도 되느냐 대신 30일 안에 누가 돈을 내는지 증명할 수 있느냐를 묻기로 합니다. 이 영상은 퇴사나 창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계약, 세금, 보험, 겸업과 경업 조건은 각자의 상황에서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사표 전 30일 동안 고객과 현금 흐름의 증거를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퇴사는 용기의 순간처럼 보이지만 AI 시대에는 감정 위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객과 현금의 증거가 먼저 쌓여야 합니다. 민석이 받은 위로금은 큰돈처럼 보이지만 가계부는 그 숫자를 창업자금 칸에서 빼내어 생존 활주로 칸에 다시 옮겨 적습니다. 수연의 표정은 창업 아이템보다 실패했을 때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묻고 있습니다. 민석은 아이 방 앞에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결정이 한 사람의 커리어 문제를 넘어 집 전체의 현금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같은 밤 지연은 제품 기획자로서 회사 밖 실험을 메모하고 도윤은 프리랜서 작업방에서 작은 고객 요청을 정리합니다. 이 다큐가 던지는 질문은 한 줄로 좁혀집니다. 회사 밖에서도 자신이 작동한다는 증거를 사표 전에 손에 쥐었는가입니다. 회사 안에는 답답한 승인 절차가 있지만 동시에 월급과 브랜드와 고객과 법무팀이라는 보호막이 함께 둘러져 있습니다. 민석은 AI로 회의록과 보고서 초안을 빠르게 만들지만 고객 데이터와 내부 문서는 보안 규정 앞에서 멈춥니다. 조직의 느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지식재산과 책임을 동시에 지키려는 안전장치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무조건 낭비는 아니며 제대로 쓰면 월급은 시장에 나가기 전 실패를 감당하게 해주는 시리턴 비용으로 바뀝니다. 회사 안에서 민석은 과장이나 팀장이라는 직함으로 설명되지만 회사 밖에서 시장은 그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지부터 묻습니다. 민석은 먼저 자기 팀의 반복 보고서를 AI 워크플로우로 줄이고 동료들이 실제로 그 결과물을 매일 쓰는지 조용히 관찰합니다. 하지만 멋진 자동화도 동료들이 매일 손에 쥐지 않으면 성과로 남지 못하고 화면만 화려한 장식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이 곧 드러납니다. 회사 안에서 배운 첫 교훈은 분명합니다. AI를 잘 다루는 사람보다 사람들이 매일 부딪히는 문제를 먼저 찾아내는 사람이 끝까지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리포트는 회사 안에 남아있을 때 얻는 보호막과 제한을 함께 보여줍니다. 월급과 브랜드와 고객 접근성은 자산이지만 보안과 승인과 법무 검토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래서 회사 안은 종종 답답해 보이지만 다르게 보면 속도가 느린 훈련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회사 밖에서는 오늘 만든 것을 오늘 보여줄 수 있고 민석은 그 속도 때문에 처음으로 숨이 트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같은 속도는 곧 무방비가 되어 계약서와 세금과 환불과 개인정보 책임이 모두 개인의 책상 위로 올라옵니다. 지연은 퇴사 창업 콘텐츠를 보며 설레지만 화면 속 성공담에는 고객을 설득하는 긴 침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도윤의 작업방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의 하루는 멋진 노트북보다 견적서와 수정 요청과 입금 확인으로 더 많이 채워집니다. 대기업 이름이 빠지면 민석의 이메일은 더 짧게 읽히고 고객은 그가 누구인지를 묻기 전에 왜 그를 믿어야 하는지부터 따집니다. 회사 밖의 자유는 보호막이 사라진 속도에 가깝고 빠르게 내린 결정은 곧장 빠른 책임으로 되돌아옵니다. 바둑에서 AI는 사람을 대신해 두는 손이 아니라 훈련 방식을 바꾼 코치였습니다. 창업에서도 AI의 자리는 같습니다. 영업을 대신해 주지 않고 사람의 판단을 더 자주 검증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AI가 보여준 수를 자기 판단으로 바꾸는 사람만 강해지듯 AI가 만든 아이디어를 고객 질문으로 바꾸는 사람만 시장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민석은 사표 대신 달력에 30일을 표시합니다. 회사 자료, 고객 명단, 회사 장비를 모두 빼낸 범위 안에서 성공이 아니라 자기 착각을 줄이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첫 주의 규칙은 아이디어를 더 만들지 않는 것이며 대신 실제 사람들이 반복해서 불평하는 문제를 10개 찾는 것입니다. 민석은 전 직장 동료와 중소기업 담당자와 작은 사업자를 만나 무엇이 매주 반복해서 시간을 잡아먹는지를 묻습니다. 지연은 AI 자동화를 묻기 전에 결제자가 누구인지와 보안 검토가 어디서 막히는지를 먼저 묻는 순간 아이디어가 사업 질문으로 바뀐다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이 불편하다고 말하면 의견에 머무르지만 5사람이 같은 불편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시장에 희미한 윤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주가 끝났을 때 민석의 손에 남은 것은 사업 아이템 한 줄이 아닙니다. 돈을 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말한 불편 문장 몇 개입니다. 둘째 주에 민석은 AI 자동화 컨설팅이라는 큰 말을 버리고 중소영업팀 제안서 초안을 줄여주는 작은 제안으로 좁힙니다. 민석은 30명에게 메시지를 보내지만 답장이 없는 화면이 그가 처음 만나는 가장 차가운 시장 데이터가 됩니다. 돌아온 몇 개의 답장은 좋지만 지금은 어렵고 보안이 걱정되고 가격이 궁금하다는 서로 다른 거절로 나타납니다.
민석은 거절을 실패로 접지 않고 가격과 신뢰와 타이밍이 부족하다는 데이터로 다시 분류합니다. 도윤은 말로 조언하지 않지만 그의 작업방에 쌓인 수정 요청과 입금 확인이 회사 밖일은 제품보다 고객 관리에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셋째 주에 민석은 완성품 대신 손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은 데모를 만들고 고객 앞에서 그것이 실제 업무 시간을 줄이는지 확인합니다. 고객은 흥미를 보이지만 외부 AI 도구에 데이터를 넣을 수 없다는 한마디 앞에서 민석의 첫 아이템은 그대로 멈춥니다. 그 순간 민석은 방향을 살짝 틉니다. 도구를 파는 일보다 회사 안에서 AI를 안전하게 쓰는 업무 설계와 교육이 더 현실적인 출발점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넷째 주에 민석은 무료 조언을 멈추고 작은 파일럿 가격을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순간 자신의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결제가 바로 일어나지 않아도 한 고객이 내부 검토를 약속하는 순간 민석은 칭찬과 구매 의사가 다르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무도 돈을 내지 않더라도 그 결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석은 퇴사 후가 아닌 퇴사 전에 작게 한번 실패해본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 리포트는 30일 실험의 목적을 정리합니다. 첫째 주는 고객의 반복 불편을 찾고, 둘째 주는 작은 제안을 보내며, 셋째 주는 보안과 신뢰의 벽을 확인합니다. 넷째 주에는 결제나 거절을 통해 퇴사 전 착각을 줄입니다. 민석은 전 직장의 문서와 고객 목록과 내부 데이터를 쓰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만 그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창업은 시작부터 위험해집니다. 퇴사 전 확인해야 할 것은 위로금 액수만이 아니며 비밀 유지와 지식 재산과 겸업 규정이 사업의 첫 울타리가 됩니다. 수연은 민석의 꿈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대출과 생활비를 펼쳐 보이며 창업의 첫 투자자가 결국 가족이라는 사실을 보게 만드는 사람일 뿐입니다. 번아웃이 심한 사람에게 퇴사는 해방처럼 보이지만 회복이 필요한 몸에 창업은 더 큰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료라는 말 앞에서는 좋다는 반응이 쏟아지지만 가격표를 꺼내자마자 그 호응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시장 신호보다 호의에 가깝습니다. 개인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가게 활주로를 먼저 점검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사업비로만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압박 속에서 나쁜 결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선택도 수동적일 필요는 없으며 회사 안에서 고객 문제와 AI 워크플로와 조직의 벽을 배우는 일이 다음 선택을 위한 훈련이 됩니다. 반대로 작은 유료 고객, 안전한 법적 경계, 가족 합의가 차곡차곡 쌓이면 퇴사는 도박에서 통제된 전환 쪽으로 무게가 옮겨갑니다. 이 리포트는 퇴사 전에 확인해야 할 위험을 보여줍니다. 현금 활주로, 고객 증거, 회사 자산 경계, 가족 합의가 비어있으면 퇴사는 전략이 아니라 비용, 큰 리서치가 됩니다. 반대로 이 증거가 쌓이면 선택의 위험은 조금씩 통제됩니다. 퇴사할지 말지를 묻기 전에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회사 이름 없이도 누군가 내 문제 해결에 돈을 냈는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문제가 한 사람의 우연한 불편인지 아니면 여러 고객에게 반복되는 구조적 불편인지를 가르는 일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AI가 단순히 빠른 초안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 내가 더 자주 실험하고 더 빨리 배우게 만드는가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회사의 데이터와 고객과 문서에서 안전하게 분리된 사업인가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최악의 경우를 가족과 숫자로 합의했는가이며 창업의 첫 투자자는 종종 가장 가까운 생활비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실패해도 고객 인터뷰와 가격 제한과 AI 워크플로라는 기록이 다음 커리어의 자산으로 남는가입니다. 민석은 사직서 대신 달력 두 곳에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30일 뒤와 90일 뒤의 검토일이며 그 날까지는 결정을 보류하고 증거만 쌓기로 합니다. 그가 먼저 내려놓는 것은 회사보다 가벼운 무엇입니다. 직함 한 줄로 자기 가치를 설명해 오던 오래된 습관입니다. AI 시대의 능력은 도구 이름을 많이 외우는 데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잘게 쪼개고 고객에게 묻고 가격을 말하고 거절을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에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리포트는 퇴사 전 6가지 증거를 정리합니다. 생활비 활주로, 유료 고객, 반복되는 문제, 회사 자산과 분리된 경계, 가족 합의, 실패해도 남는 기록이 기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면 아직 퇴사할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민석이 만난 첫 고객 후보는 미디어 속 창업가와는 거리가 멉니다. 매주 같은 제안서와 회의록에 2-3시간씩 묶여있는 작은 회사의 영업팀장입니다. 지연이 만난 학원 운영자는 AI라는 단어보다 상담 문의를 밤마다 정리하는 시간이 줄어드는지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도윤이 만난 병원 행정 담당자는 자동화보다 개인정보와 책임 소재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세 사람의 장면을 겹쳐보면 한 가지 답이 드러납니다. 고객이 사는 것은 AI 기술 자체가 아닌 자기 자리에서 안전하고 반복 가능하게 줄어드는 시간입니다. 민석은 멋진 제품 화면보다 고객의 실제 업무 순서를 손상시키지 않는 작은 데모가 더 설득력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AI 자동화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월요일 오전 2시간을 줄이는 안전한 보고서 초안이라는 문장으로 바뀝니다. 가격을 입 밖으로 꺼내는 그 한순간 민석의 머릿속에서 묻는 사람이 바뀝니다. 내 시간이 얼마인지를 따지던 자리는 사라지고 고객의 문제는 얼마짜리인지가 처음으로 무게를 갖습니다. 작은 유료 파일럿이 회사를 하나 만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이름 없이도 누군가에게 작은 신뢰를 만들 수 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되어줍니다.
한 번의 결제는 가능성에 불과하고 같은 문제를 가진 고객을 반복해서 찾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퇴사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AI가 시간을 줄여도 고객 응대와 수정과 계약에 쓰는 시간이 남으면 매출은 생겼지만 일이 사업으로 자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에게 한 번 팔 수 있는 것과 모르는 사람에게 반복해서 팔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능력입니다. 회사 안에서 유능했던 민석은 밖에서 초보 영업자가 되고 그 낯선 역할 전환이 기술보다 먼저 그를 흔듭니다. 창업 실험은 퇴근 후 시간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수연이 먼저 확인하려는 것은 응원의 말보다 가족의 생활 리듬이 지속될 수 있느냐입니다. 실패가 자산으로 남으려면 실패했다는 한 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물었고 무엇을 팔려 했고 왜 거절당했는지가 함께 기록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문턱은 생활비 활주로의 길입니다. 최소 몇 달치 생활비가 따로 떼어져 있어야 그날의 감정이 아니라 실험 일정에 따라 다음 행동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턱은 돈을 내겠다는 고객의 존재이며 그 고객이 한 명의 호의로 끝나는지 같은 신호가 다른 사람에게도 반복되는지가 질문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문턱은 회사 자산 없이도 같은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어 법적 경계가 창업의 발목을 잡지 않는가입니다. 네 번째 문턱은 가족 합의의 깊이입니다. 배우자가 막연한 응원의 단계를 지나 최악의 달을 함께 숫자로 그려본 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다섯 번째 문턱은 실패의 잔여물입니다. 돌아갈 회사가 있는가를 넘어 실패한 자리에서 고객 이해와 AI 워크플로와 판매 경험이라는 자산이 남는가를 따집니다. 여섯 번째 문턱은 남아있어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회사 안에서 자기 일을 재설계하는 훈련을 계속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여섯 문턱을 통과하지 않은 차에 쓰는 사표는 해방의 문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을 다른 장소로 옮겨놓는 문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아무 준비 없이 회사 안에 머무는 것도 안전한 선택은 아닙니다. AI가 새로 그어놓은 일의 기준을 못 본 척하는 결정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가 제안하는 문장은 단순합니다. 먼저 나가지 말고 먼저 증명하고 그 다음에 움직입니다. 민석은 월급의 절반을 바로 대체하겠다는 환상을 버리고 먼저 월급의 일부라도 3달 연속 회사 밖에서 만들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는 남은 생활비 개월수를 사업 성공 확률로 착각하지 않기 위해 매달 실외턴비와 생활비를 분리해 새 시간표를 만듭니다. 좋다는 말 한마디는 가벼울 수 있지만 다시 만나자는 일정과 내부 검토자 이름과 작은 결제 의사가 모이는 순간 고객 증거는 숫자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계약서 한 줄은 사업 아이디어 하나보다 무거울 수 있고 퇴사 전 서명한 조건은 회사 밖 첫걸음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가족 합의의 무게는 응원의 말이 아닌 숫자에서 옵니다. 실패했을 때 줄일 지출, 멈출 실험, 다시 취업을 시도할 시점을 함께 정해놓을 때 비로소 합의가 됩니다. 민석은 고객 인터뷰 수, 거절 사유, 실험한 횟수를 매주 기록합니다. 그 행위 자체가 실패를 감정의 자리에서 다음 시도를 위한 데이터의 자리로 옮겨뒀습니다. 회사에 남는 길을 택한다면 그는 더 오래 버티는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AI로 자기 업무를 재설계하고 그 결과를 회사 밖 언어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를 나가는 길을 택한다면 그가 얻는 것은 자유의 확장이 아니라 고객과 계약과 현금 흐름 앞에서 자기 판단을 매일 검증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의 모습은 답을 많이 받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받은 답을 고객의 상황과 가격과 책임 속에서 한 번 더 검증해 보는 사람이 결국 멀리 갑니다. 바둑에서 AI 복귀는 수를 대신 둬주지 않고 판단을 훈련시키듯 AI 창업 실험도 회사를 대신 만들어주지 않고 사람의 판단을 훈련시킵니다. 30일이 지나도 민석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처음으로 퇴사 여부를 감정이 아닌 증거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90일 뒤 다시 같은 질문을 묻기로 하고 그때는 고객과 현금 흐름과 가족 합의가 얼마나 쌓였는지 보겠다고 정합니다. 사업이 실패해도 고객을 찾고 가격을 말하고 AI로 실험을 줄이는 능력은 이력서 한 줄보다 구체적인 자산으로 남습니다. 그가 회사에 남든 다른 회사로 돌아가든 이제 그는 AI를 구경하던 직원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문제를 실험으로 바꾸는 사람의 자리에서 다시 출근합니다. 언젠가 회사를 나가는 날이 와도 그 선택은 충동에 떠밀린 탈출보다 이미 작은 시장에서 검증해둔 전환에 가까워야 합니다. AI가 회사의 사람 수를 줄이는 시대에도 AI로 배우고 팔고 기록하는 능력은 결국 한 사람의 다음 선택지를 늘리는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의 첫 결말에서 민석은 회사를 바로 떠나지 않지만 예전처럼 조용히 기다리는 회사원으로 남지도 않습니다. 그는 회사 안의 문제를 외부 고객의 문제처럼 보고 월급을 받는 동안 자신의 판단과 실행력을 더 날카롭게 훈련합니다. 동시에 그는 퇴근 후 작은 고객 실험을 이어가며 퇴사라는 단어가 감정의 자리에서 반복 가능한 증거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창업 실험이 실패해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니며 제대로 기록된 실패는 다음 회사와 다음 사업에서 쓰이는 능력의 훈련 기록이 됩니다. AI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은 회사를 늦게 떠난 사람보다 AI를 구경만 하고 자기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못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가 내미는 답은 퇴사 권유도 잔류 권유도 아닙니다. 사표를 쓰기 전 30일을 시장에 먼저 내어주고 그 결과로 결정하라는 한 가지 제안입니다. 퇴사는 결심으로 시작되는 일이 아닙니다.
쌓인 증거 위에서 마지막에 내려지는 선택이며 그 증거를 만드는 능력은 회사 안과 밖 어디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자산입니다. 다음 출근길에 민석은 같은 회사로 가지만 같은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연은 퇴사 여부보다 자신의 기획 능력이 회사 밖 문제에도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작은 실험을 하나 더 예약합니다. 도윤의 작업방은 자유가 멋진 말로 끝나지 않는 곳임을 보여줍니다. 다음 견적과 다음 수정 요청을 견디는 일상이 자유의 본래 형태에 가깝습니다. 수연은 꿈을 줄이는 사람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 꿈이 가족 전체에 지속 가능한 시간표가 되도록 옆에서 숫자를 지키는 사람으로 함께 갑니다. 네 사람의 장면은 서로 다른 책상에서 시작하지만 같은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지금 떠나고 싶은가를 묻기 전에 떠나도 작동한다는 증거가 손에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화면 밖의 시청자에게도 남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나의 퇴사 욕구는 불안의 탈출인지 아니면 이미 쌓인 증거의 결과인지입니다. 마지막 화면에 남는 것은 사표 한 장이 아닙니다. 고객, 현금 흐름, 법적 경계, 가족 합의, 실패 기록을 차례로 확인하는 빈 체크리스트만이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